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의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또 정말 수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제 뉴스를 우리가 또 봐야 되는지 깔끔하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끼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단 어제 미국 증시는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구인 건수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인 건수 증가가 뭘까요?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강력한 고용 관련 지표인데 이 구인 건수가 증가를 했다는 것은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계속 상회를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이 제발 우리 회사에서 와서 일을 해주세요라고 말을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기업들이 노동력을 원하면 원할수록 임금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안 구해지니까 우리가 한 1달러 더 줄게요, 2달러 더 줄게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뭐 다 좋은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임금이 올라가면은 결국은 그 회사의 제품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플레를 유발하는 그러한 지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또 걱정이 나온 거죠. 그래서 결국 어제 구인 건수가 증가하는 걸 보고 긴축이 또 가속화될 수 있겠구나 이런 걱정이 나오면서 증시가 살짝 흔들렸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 오늘 저녁에 파월 아저씨가 어떻게 얘기할지 바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큰 이벤트가 있을 때는 미리 설레발 치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빠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그때 나쁜 이야기가 나와서 빠지더라도 야, 어차피 선반영으로 좀 빠졌잖아, 그럼 뭐 어느 정도 선방을 하겠네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 그 반면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면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저녁에 어떤 소식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좋은 소식이 이왕이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태조 이방원에서 이방만 남았다는 소식. 한때 주도주라고 불렸던 태조 이방원, 그러나 지금 보니까 태조원은 죽고요, 이방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8월 이후 주가 흐름을 보니까 태양광은 보합권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조선은 마이너스 15%, 2차전지는 플러스 20%, 방사는 플러스 10%, 그리고 원전은 마이너스 10% 정도로, 사실상 2차전지랑 방산 빼고는 좀 많이 빠졌다, 그동안 오른 걸 조금 반납했네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봤을 때는 충분히 이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이길이 근데 이거 이방만 갈 리가 있나? 한때 같이 움직였으니까 결국은 이방이 가고 난 다음에 얘네가 좀 지치면은 그때 태조원이 또 살아나서 다시 또 따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분명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태양광과 원전, 조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거 봤더니, 일단 태양광은 IRA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고 있죠. 그런데 최근 들어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기면 어떡하냐 이러한 걱정이 조금씩 나오고 있으며, 또한 최근 들어 에너지 가격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이 높아야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친환경 관련 기업이 살짝은 약한 흐름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태양광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주가가 기업별로는 다르지만 그래도 보합권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서 큰 걱정은 없는데, 하지만 원전이랑 조선은 조금 걱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가가 좀 빠졌기 때문이죠. 일단 원전은 길분들이 아시다시피 어제 또 갑자기 호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쭉 급등한 바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았고 진짜 실적이 나오려면 최소한 몇 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 존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이 진짜 애매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 길이 또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내년에 조선이 진짜 슈퍼사이클이 온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았고, 실제로 조선주가 주가가 오르기도 했었지만, 하지만 조선이 무슨 겹이죠? 맞습니다.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죠. 그런데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는데 과연 이 친구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걱정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주가도 가장 많이 빠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봤을 때는 이방만 살아남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태조원이 따라갈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원전이 조금 시끄럽다는 소식입니다. 어제는 분명 수주를 한 것처럼 말했는데, 그런데 따져보니까 수주 가능성이지 수주 확정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어제 의향서를 적었는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업체가 중간에 끼어들게 되면 수정되거나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확정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정부 입장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의향서에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준비 과정만 거치면은 사실상 확정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폴란드 정부도 우리가 따낼 가능성을 100%다 이런 식으로도 화답을 했다고 하니까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겠죠. 다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우리 돈이, 소중한 돈이 걸려있는 그러한 투자처 아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의향서라는 게 지금 당장 찢어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오늘 원전주는 어제와 달리 조금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과연 원전 관련주가 여기서 끝날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터기릿이 이러한 주가 흐름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은 당연히 없겠지만, 그런데 어차피 폴란드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원전 수주도 앞으로 줄줄이 기다리고 있을 거고, 그 타이밍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간을 가지고 본다면은 충분히 원자력도 향후 몇 년간 우리나라 섹터 중에서 가장 많이 성장하는 섹터 중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러한 이야기는 당연히 해볼 수 있습니다. 한 번쯤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조금은 심각한 뉴스고, 그 다음에 지금 울릉도에서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는데요, 그냥 이걸 딱 봤을 때는 아이고 또 쐈네, 그냥 매주 있는 일이네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심각하다고 합니다. 바로 사상 처음으로 NLL 이남에 탄도미사일을 쐈다고 하는데요, 물론 방사포나 해안포를 쏜 적은 있었지만 탄도미사일을 쏜 건 이번에 도발 수위를 더 높였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기에 대응해 울릉도에서는 공습 경보가 나왔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긴급 NSC를 소집을 했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나하나 봐주다 보면은 어느 순간 위험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호한 대응이 조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속보가 이렇게 이어서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강력한 대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F-15K 그 다음에 KF-16 우리나라 전투기가 출격을 해서 NLL 2북에 미사일 실사격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밝혔는데요, 경고에도 도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바로 북한에 있다, 요렇게 이야기를 강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조금은 걱정되긴 합니다. 큰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나라가 무시당하는 일은 당연히 또 없어야겠죠. 적당히 서로 으르렁으르렁 하다가 잘 해결되는 그런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한국 온다고? 지난번에 안 온다고 분명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에는 이번 달에, 다음 달도 아닙니다, 이번 달에 방한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일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옴시티 관련주가 또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나저나 예전에 정부에서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수교 60주년을 맞아 무함마드 왕세자의 연내 방한을 협의를 했었지만 무산되었다는 소식이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온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당장 알 수는 없습니다. 진짜 올지 말지. 다만 오던 안 오던 최근 들어 많이 급등한 네옴시티 관련주의 주가 흐름을 조금은 걱정할 때가 가까워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진행을 해야겠죠. 다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이상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이 사우디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안 그래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끝나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상도 슬슬 끝나가고 있어서 야, 이제 악재가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살짝 가지는 그 찰나, 이란이 사우디를 공격할 것이라는 첩보를 사우디가 받은 다음 미국에 공유를 했다는 게 지금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사우디, 미국 그리고 그 근처 중동의 다른 나라들이 위기 대응 태세를 높이고 있으며, 그렇다면 갑자기 이란이 사우디를 왜 공격하나 봤더니 지금 이란 내에서는 9월부터 이란 내 반정부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쪽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니까 그 관심을 바깥쪽으로 돌리겠다는 거겠죠. 그런데 옥자는 이것 때문에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조금 괜찮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봤더니 지금 이란이 사우디를 공격하면은 또 유가가 쫙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그 사이에 끼어서 이제 여기저기 협상을 하다 보면은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 그렇다면은 오펙 플러스 내에서 사우디 입김이 매우 세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증상 같은 게 나올 가능성도 분명 존재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소식이 있는데 과연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면은 일단 우선적으로 유가가 엄청나게 튈 거라는 걸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고유가 관련주, 또 친환경 관련주, 이런 겹이 크게 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서프라이즈. 오늘 카뱅의 실적이 공개가 되었는데 10%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소릴까요?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거겠죠. 카카오뱅크의 실적은 787억 원 순이익을 내면서 전년비 50%나 증가를 했으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에 카카오뱅크가 왼쪽에 보시다시피 16%나 급등, 그리고 카카오와 카카오페이도 오늘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고 있으며, 다만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는 컨센 대비 폭락한 실적을 달성하면서, 그러니까 쇼크가 나왔다는 거겠죠. 오늘은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주봉을 보면은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올라도 그냥 고개를 살짝 드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 친구들에게 투자를 많이 했을 텐데 과연 그분들이 마지막에는 웃을 수 있을지,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최근 들어 카카오뱅크에 나온 리포트가 뭐뭐 있나 봤더니 10월 19일 한 열흘 전입니다. 그때 DS 투자에서 목표가 24,000원짜리 리포트를 낸 바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그 하루 전 10월 18일에는 삼성증권
투자증권에서 15,000원의 목표가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혹시나 카카오뱅크에 투자를 하신다면은 이 두 개 리포트는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카카오페이도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악재가 내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바로 보호예수. 벌써 1년이 되었네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카카오페이가 보호예수가 풀립니다. 무려 49.2%가 풀리고요. 다만 보호예수 특성상 공모가 위에서 놀아야 많이 무서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친구를 지금 보면은 공모가가 9만원인데 지금 가격은 38,950원. 오늘 이렇게 급등했는데도 4만원 또 채 안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호예수가 풀리는 게 주가가 급락하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악재 해소 이러한 생각도 당연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풀리는 물량도 대부분이 47%가 카카오라고 하며 당연히 이 물량이 쏟아질 위험은 없겠죠. 단 과거 알리페이가 또 이렇게 매도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때문에 살짝은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카카오가 47%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2%는 뭔가 봤더니 바로 우리사주입니다. 최근 들어 뉴스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사주의 피해가 너무 크다. 최소한 1억은 손해봤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 물량이 이제 풀린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 공모가가 9만원인데 지금 가격에 과연 팔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볼 수 있고 다만 그 와중에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라 담보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반대 매매가 나올 수도 있어서 내일 출발은 주가 하락 가능성도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흘러갈지 과연 악재 해소가 될지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내일 카카오페이의 보이수가 풀리면서 악재 해소가 진짜로 된다면은 주가가 슬금슬금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뭐 크게 급등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상승을 할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또 공부를 해봐야겠죠. 마침 오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카카오페이의 실적이 좋다며 투자 의견 매수 그 다음에 목표가 4만원을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 리포트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한국은행 또 긴축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이 조절에 나선다면 우리도 당연히 조절에 나설 가능성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하는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는데 긴축 속도에 대한 이견이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10월달에 우리가 어떻게 올렸죠? 맞습니다. 빅스텝으로 올렸죠. 그런데 그 와중에 2명의 위원은 0.25가 맞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당연히 경기 하락 위험이죠. 이렇게 급하게 올리면 당연히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의견이라고 합니다. 코로 이번 달 24일에 열리는 금통위가 예측 불가에 빠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올릴지 현재는 예측하기가 어려우며 일단은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FOMC 결과 그리고 앞으로 발표되는 미국의 지표 여기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특판이 아니라도 연 6%짜리 예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6회 연속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보이는 와중에 머지않아 예금금리 7% 시대를 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이미 시중은행 금리는 5%대 진입을 했고 저축은행은 6%대 예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은 누군가 저에게 그냥 평생 6%짜리 예금을 들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라고 말하면은 저 기릿은 가진 자산의 최소한 반 가까이는 충분히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저처럼 주식 투자밖에 안 하는 그런 사람도 이게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은 이제 탈탈 털어서 예금 적금에 가입할 거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를 생각하면 1억을 넣을 시 세후 507만 6천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예전 1% 2% 그때랑 비교하면 엄청난 금액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예금 적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결과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돈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우리 주가가 급등할 확률은 갈수록 낮아질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배당주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찬밥 신세가 되겠죠. 뭔가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표적 수혜주는 바로 은행이고 예적금을 안 넣는 사람도 야 뛰어가서 넣어야겠다 오픈런에서 넣어야겠다 라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은행이 안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은행주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쭉쭉쭉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이유는 바로 전통적 고배당주로 꼽히기 때문에 배당 매력이 없어지니까 살 이유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BNK 9.93%, DGB 9.82%, JB 9.6% 등등등 대부분의 금융 관련 주식이 8% 이상의 배당을 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다만 연말이 다가왔고 고배당주를 찾는 사람들이 분명 생길 수 있으니 짧게 투자할 만한 매력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찬바람 불 때는 역시 배당주 이러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가 확대가 된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번에 확인했다시피 요즘 편의점 가면은 비닐봉지를 안 줘요. 그 이유는 바로 24일부터 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미리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카페도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빨대, 젖는 막대, 종이컵이 사용 금지이며 경기장에서 쓰는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이런 것들도 판매 사용이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걸 시작하면 혼란이 조금 있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일단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불편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진행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는 거니까요. 다음입니다. 요즘 협찬이 웹툰까지 가고 있다는 소식. 보통 만화 웹툰에는 등장 인물들이 상표가 적힌 옷을 입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네이버 웹툰에서 유명한 상표가 적혀 있길래 실수인가 했더니 그게 바로 광고라고 하네요. 자, 왼쪽에 보시면 만화 캐릭터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진짜로 존재하는 옷인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웹툰에서도 우리가 광고를 봐야 되는데 과거에는 없었나 봤더니 과거에는 PPL처럼 중간에 아예 캐릭터가 그 광고를 설명하거나 그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몰입을 해친다 이러한 부정적인 여론이 너무나 많아서 결국은 2020년에 사라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웹툰 마지막에 캐릭터가 나와서 한 두세 컷 그 정도 광고를 진행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작품 안에 녹여내는 스폰서십 이거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네이버 웹툰의 수익이 좋아질 거를 당연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시가총액이 급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 때 빅테크가 급등하며 시가총액이 급변한 적 있었는데 네이버 카카오가 쭉쭉쭉 올라갔죠. 그런데 이제는 그 반대로 빅테크가 추락하고 그 와중에 2차전지가 다시 상승하고 게임주가 대거 하락하고 바이오는 또 올라오면서 난리 부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여러분들이 왼쪽에 보다시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시가총액 10위 밖으로 밀려난 지 오래고 그 와중에 하이닉스가 또 3등을 뺏기고 4등까지 갔습니다. 그 자리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차지를 했죠. 또한 작년에는 3등이었던 네이버가 9등까지 밀려난 걸 볼 수 있고 9등이던 LG화학은 또다시 이렇게 쭉 올라와서 6등까지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확실히 한 2년 정도마다 시장의 색깔이 확확 바뀌는 걸 느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봤을 때 최근 들어 2차전지가 매우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한 1년에서 2년 정도 지나면은 또다시 2차전지가 가라앉는 흐름이 나타나고 최근 또 약했던 다른 애들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또 나타날 수도 있겠죠. 지속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 위메이드에서 MS가 투자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공시 보고 놀랐는데요. MS가 내가 아는 MS 맞나? 라는 생각에 딱 봤는데 진짜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주가는 당연히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최근에 위믹스 때문에 주가가 폭락한 바 있었는데 그 모든 걸 한판 뒤집기를 해버렸습니다. 다만 이 호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거는 계속 봐야 되며, 최근 들어 위메이드에는 노이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걱정은 조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리스는 위메이드를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위메이드 말고 다른 것들도 같이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게임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오늘 게임 ETF가 무려 5%나 오르는 등 게임주 전체가 쭉 올라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게임주 전체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히리셨습니다. 빠이요.